안녕하세요. 수완TV의 백조입니다. 이번 영상은 1986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35년간의 데이터로 서울 기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역사로 보는 대한민국 부동산 폭등과 폭락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1986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냈는데요. 해당 데이터는 KB부동산 리브온 월간 KB주택가격 동향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동산의 폭등과 폭락, 실제 35년 그래프로 보니 폭등은 보이나 어디가 폭락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1986년부터 현재 2021년까지 그래프와 함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86년부터 보면 서울은 1986년과 1988년에 각각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개최합니다. 국제스포츠 축제를 위해 서울에 엄청난 인프라를 건설하지만 정작 주택 공급은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매년 주택 수요는 40만 가구 정도였는데 그 당시 공급이 23만 가구 정도였다고 하네요. 게다가 3저 호황, 즉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까지 맞물려 1987년부터 1990년 말까지 폭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1988년도 신문인데요. 이 당시에도 치솟는 집값, 내 집 꿈은 분노로, 그리고 집값 오르자 전셋값마저 폭등 등의 내용이 신문에 나왔던 걸 보면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고 현재 뉴스 기사들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990년부터는 미친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노태우 대통령이 그 유명한 200만 호 주택건설 공약으로 공급 폭탄을 투하합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몰랐던 집값은 공급 폭탄에 무참히 무너져 버리는데요. 1992년까지 무려 265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등 1기 신도시가 모두 이 당시에 공급되었습니다. 그 후 집값은 안정기에 접어들고 김영삼 대통령 역시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집값 안정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그 유명한 IMF가 터집니다. 1998년 부동산은 약 14% 정도 폭락하게 되는데요. 실업자가 폭증하고 가계소득이 줄어 주택 수요는 감소하고 IMF 요구에 따른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유동성도 마르고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은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는데요. 2000년부터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칩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 분양권 전매 허용 및 양도세 면제도 실시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낮아졌던 금리까지 더해져 부동산 시장은 다시 과열되기 시작하는데요. 2002년에는 무려 30%가 넘게 상승했다고 하니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10여 개가 넘는 투기 억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보유세 강화, 양도세 중과, 종부세 도입,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지금과 매우 유사하게 공급은 늘리지 않고 수요만 억누르는 정책이었는데요. 그 결과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아파트는 무려 56%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2008년 이러한 부동산 상승장에 제동이 걸립니다.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는데요. IMF 때와 똑같이 경제 위기가 오고 부동산 수요가 급감하니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재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 유명한 보금자리 주택으로 양질의 공급도 함께 늘려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나갔습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부터는 다시 완만한 상승기가 찾아옵니다. 부양책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하며 그 당시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 기조로 각종 대출, 세금을 완화하여 수요를 늘리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부동산을 사면 바보 소리를 듣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부동산 투기 세력을 기필코 잡겠다. 부동산 규제 종합폭탄 세트로 불리우는 파리 대책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규제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죠. 이렇게 지난 35년 부동산 역사에서 보셨듯이 서울 부동산이 하락한 경우는 4번 정도 보이는데요. 그동안 상승에 비해서는 너무 미미해서 하락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것 같습니다. 하락했던 시기들을 보면 그중 2번은 경제 위기에 의한 하락이었고 2번은 공급 폭탄으로 인한 하락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위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공급 측면만 살펴본다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보아서는
공급은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3기 신도시 등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공만 앞세운 주택 공급 대책에 그리고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까지 더해져 글쎄요, 경제위기가 아니고서는 가격 하락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정책 기조 등이 부동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과거 역사를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아파트 가격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나 그것만 보면 또 안 되는데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바로 통화량, 즉 유동성도 함께 보아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본 그래프는 198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M1 대 M2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M1은 현금, 예금 등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돈이며 M2는 M1 플러스 만기 2년 미만 금융상품 등 짧은 만기에 묶여있는 돈으로서 M1 대 M2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산시장에 언제든지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가로선은 평균 적정선이 되겠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198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M1 대 M2 비율을 중첩해서 그려봤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부동산 시장을 수급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때 수요와 공급 외에도 유동성이라는 중요한 요인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금일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